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뭐 크리스마스인데 빡시게 안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2시간이기 때문에 뭐 할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첫 날이니까 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제 4월달이죠. 4월달 1차 시험 치실 때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반부터. 세법은 몇 점을 목표로 한다? 50점을 목표로 해요. 50점. 반만 맞추겠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합격을 한다고요. 100점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50점을 목표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형 문제가 한 6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한 40% 정도 출제가 되니까 한 25대 15? 뭐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도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2009년도 1차 시험을 어떻습니까?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한 선배로서 죄송나요? 예. 2009년 1차를 이제 고득점을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50점을 목표로 했는데 50점을 점수가 67.5가 나온 거예요. 돌아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도 50점 목표로 했는데 회계도 72.5가 나오고 이래 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평균 점수가 그때 한 70점 넘게 나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재수 좋은 이야기 아니야? 이런 이제 좋은 기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점수를 얻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법이 크게 사실 이게 책에 있는 그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이니까. 여기 이제 기본 3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세법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몇 문제가 나옵니까? 28문제가 나오잖아요. 요것도 이제 몇 문제? 한 1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기타 세법. 뭐 이제 국기법이라든지 국진법, 조세범 처벌법, 그 다음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우리 정규과정 한 53시간 동안은 요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기법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뭐 국진이나 조처, 국제조세 나눠서 이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때 진짜 엑기스만 해가지고 국기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목을 위주로 이제 강의를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도 좀 구분이 돼야지. 뭐와 뭐로? 소득 부가와 그 다음에 법인세법.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18문제고 8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말문제 이론형 문제가 얘도 한 9문제, 계산 문제가 9문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법인세 10문제지. 예, 10문제. 여기는 한 5대 5 이렇게. 왜 이걸 이제 구분하라고 하냐면 얘는 어떻습니까?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틀리더라도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책도 다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 거의 7개년치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풀어보시면 이거는 좀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이제 풀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소득 부가는 다 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어떻습니까? 반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은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 하면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1순위예요. 얘 1순위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얘를 2순위로 풀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다 안 풀리더라고. 모르는 거네요. 근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가 쉬워. 그 다음에 이제 푼 게 3순위.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얘를 안 풀었어요. 얘를 안 풀었어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여기를 갔어요. 네, 여기를 갔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얘로 간 거야. 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득부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여기는 어떻습니까? 1분에 한 문제 충분히 풉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읽으면 한 3, 40초 만에 한 문제씩 다 풀 수가 있다고요. 푸는 문제 중에서도 아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 시간을 여기서 많이 세이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산 문제. 얘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자, 여기서는 시간이 40초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1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다? 3분 걸려야 푸는 문제가 있다고요. 풀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풀지 말아야 될 문제는 뭐다?
이거 풀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풀어야죠? 얘도 이제 무조건 풀어야 돼요. 3분 걸리는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여기서 어떻습니까? 한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예.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무조건 3분 이상 걸리니까 그거는 풀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다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이게 3분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3분 걸리는 문제인지 40초 걸리는 문제인지 1분 걸리는 문제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풀 수 있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다? 요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이게 3분 걸리는 문제인지 40초 걸리는지 1분 걸리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풀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3분, 4분 지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말씀 다 풀 수 있어야지 되니까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느낌이 와요. 아, 이런 사이즈 정도면 이건 이제 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면 아, 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거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요 문제들만 위주로 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풀면 안 돼요. 나중에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푸는데 얘도 이제 어떻게 된다? 나는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5문제에서 6문제에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푸시면 돼요. 이것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100%를 다 맞추려고 하는 공부가 되면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요것보다 공부 양이 얘가 더 많아져요. 얘보다 얘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반만 맞추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공부의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자주 출제되는 데서 많이 출제되거든? 그런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은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반드시 기출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책도 이제 기출문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완본이 나오면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다? 요건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요거 하는데, 요 이제 5순위 중에 어떻습니까? 법인세 계산 문제 중에 진짜 쉬운 게 있어. 진짜 쉬운 건 어떻습니까? 한 문제나 한 두 문제 정도는,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법인세 기초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요걸 풀어야 돼, 요걸. 이걸 푼다. 네. 그럼 나머지는요? 찍자. 네, 이렇게 돼. 찍자. 이렇게 해야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50점을 충분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찍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더라고. 한 10분이 넘게 남았어. 10분이 넘게 남았는데 여기 이제 5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 수는 없잖아요. 한두 문제 풀었어요? 풀리더라고. 나머지 한 이제 예를 들면 3, 4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안 풀릴 것 같은 문제가 풀려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편한 마음으로 풀었어요? 그게 답이 나오지.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점수가 67.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어요. 나 50점을 목표로 했는데 왜 그것보다 많이 나왔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제가 그때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었던 순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칠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3번 정도 모의고사 본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서,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보고,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되, 항상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좀 뒤로 두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계산이 복잡하거든. 예. 그리고 이제, 따져야 되는 것들이, 금액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 기타 사유출이라든지 뭐 예, 아니면 유보라든지 이런 것들 막 고려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위에 거는 계산하면 이제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은 지금 뭐다? 소득 부과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마스터. 뭐 때문에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다음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의 순서가 부가가치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이제 법인세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왜? 자연스럽게 법인세가 포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 나올 거잖아. 아니 안 나오시잖아. 예. 한 3월달 되면 거의 안 나오시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법인세가 포기되잖아요. 안 나오고 나는 수업하는데 여기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도록. 예. 그래서 소득,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객관식 과정 하면 뭐 1월달까지는 많이 나오세요.
이제 언제가 피크예요? 분기점이냐? 설날이지. 뭐 그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안 나오시는데 그때 이제 법인세 위주로 많이 할 거니까 그럼 이제 편한 마음으로 안 들으셔도 되죠. 어차피 나 포기할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와서 들으시면 뭘 맞출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재수업을 두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요거라도. 그래서 이제 제일 슬픈 게 어떤 겁니까? 뭐 이제 갔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다급해가지고 문제를 어떻습니까?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급. 이게 이제 제일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손도 못 대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처럼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시간이 남도록 하면 얼마나 해피해요. 그렇죠? 딱 풀었는데 시간이 이제 뭐 사순위까지 했는데 30분 만에 거의 다 풀었어. 물론 이제 푼 게 다 맞춰지진 않겠지.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순서대로, 좀 보실 테니까, 공부도 이제 소득 부과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했는데, 모든 이제 수험생들이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68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앞부분부터 이제 부가치세법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앞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는 저는 안 풀어요. 전 합격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푸셔야죠, 뒤에 문제를. 여러분이 푸시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여러분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85페이지 로마숫자 1번의 현행 부가치 주요 특징. 이거 이제 기본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그게 첫 페이지는 많이 없습니다. 뭐 일반 소비세 아시죠? 개별 소비세 대립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거래소는 단계별 우리가 이제 세금이 과세가 되는 형태. 가로 3번의 소비형 부가치세. 우리가 이제 소비형 부가치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구현이 돼야 되죠?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영세율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입세액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해당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이르므로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가 아닌 거래, 즉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가정을 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이거잖아요. 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매출, 매입을 뺀 데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세율이 적용되는 단계 요 부분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회계적 용어로 매출이고, 우리 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공급이잖아요,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자,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간접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이제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고,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인데, 이 이제 메커니즘을 거래 징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공급받는 자.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과세 사업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얘는 과세 사업자, 면세 비사업자 이제 불문하죠? 여기 이제 과세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가 어떠면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성 있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리 비영리는 안 따진다. 이런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런 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급자로서 이제 과세 적용하는데, 문제는 1,000원짜리 재화를 공급을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1,000원 플러스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요 부가가치 100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안 받았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공급자는 100원에 해당되는 매출세액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해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100원에 해당되는 거래징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매출세액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잘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6번에 물세에 해당되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적사항을 고려하면 인세고, 그게 아니니까 물세다. 밑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대표적인 게 영세율 적용하는 것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면세제도 도입은 거기 이제 체크를 해야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이건 면세입니다.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의 구현은 뭐다? 영세율인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네, 수출 재화 관련된. 자,
자, 이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로마 숫자 이번에 납세 의무자 있죠? 거기 이제 잘 아시는 거. 영리, 비영리 상관없지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사업상은 계속 반복적, 독립적은 종속적이지 않다. 그렇죠? 여기 갖추어지면 되고 이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비사업자 불문이다. 수입은 사업자, 비사업자 불문이다. 그다음에 이번에 사업자 요건의 영리성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는 거지. 왜 영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사업성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영리. 3번의 독립성. 인적 기준과 물적 기준을 갖추는데 고용 또는 종속되지 않고 다른 사업의 연장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과세 대상이다. 자, 그다음에 또 여기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뭡니까? 사업자 등록 여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업자 요건에서. 네. 그다음에 밑에 이제 과세 기간 1기, 2기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간이 가세자는 1년이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건 일반 가세자고 간이 가세자는 1년 단위로 있다. 밑에 이제 신규 사업자 보시면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인데 사업 개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 네.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사업 개시이다. 근데 이제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이 매출이 발생하는데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뭘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등록일 또는 등록 신청일인데 만일에 이제 등록일하고 등록 신청일 중에 등록 신청일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등록 신청일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고 폐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그 밑에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제 6개월 동안 매출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사실상 폐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제 사업장별로 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밑에 이제 사업장인데 우리 기본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보통 이제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자체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거래의 만일에 전부를 행하면 사업장이에요. 거래의 일부를 행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사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밑에 이번에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들 가로 1번의 사업장의 범위. 이거 이제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잘 물어봅니다. 사업장의 범위는 그래도 별표를 하나 치셔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항상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1번 강업. 광업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강업사무소의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잘 안 나오는데 가로 1번의 제조업. 어디 생각하시면 됩니까? 공장이죠. 공장 중에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뭐가 된다? 사업장이 돼요. 근데 거기 이제 주 있죠. 주. 밑에 주 1이 잘못되는데 주 1을 밑줄을 그으세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및 석유 제품의 단순 보관의 저유소는 이거는 사업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봐요. 얘도 이제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건설업과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아니죠.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 운수업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3번에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개인이 지입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운수업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때는 형식상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지. 그 다음에 실제 개인과 형식상의 개인이 다를 때는 형식상의 등록된 개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형식상의.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수자원 개발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잘 안 나오는데 가로 5번의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이건 이제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데 가로 5번이 왜 출제가 됐냐 하면 나머지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말고 내가 따로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로 5번의 무인 자판기를 통한 사업은 어떻습니까?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사업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해야 되니까 우리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다단계 판매원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뭡니까? 아이파 네트워크고 다단계 판매원은 예를 들면 강종철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된다? 다단계 판매원도 사업자예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다단계 판매업자가 세무서에다가 이 다단계 판매원 인적사항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업자 등록이 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다단계 판매원이 따로 있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파 네트워크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에 거래 전부터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다. 따로 오피스를 차렸어, 제가. 그럼 알파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종로에 차렸으면 그 다단계 판매원이 주재하는 그 장소, 그 이제 오피스가 사업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7번의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하고 다르죠.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8번에 뭐 전기통신사업,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장소.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판매 사업자, 우정 사업 조직, 송유관 뭐 설치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이런 경우 부동산인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장소. 국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기억을 그렇게 좀 하시고 넘기시면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직매장은 사업장 동그라미. 하치장은 하치장은 사업장 아님.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이 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 특히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설 신고를 하는데 사업 개시일 10일에 다 10일이네요. 근데 만일에 임시사업장의 개설 날짜가 10일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개설 신고서 안 해도 된다.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10일 이내라고 하는 내용들이 밑에 이제 쭉 나오니까 하치장도 마찬가지, 임시사업장도 마찬가지. 10일 이내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1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다 아시죠? 뭐만? 납부만 총괄이에요. 납부만 총괄. 신고는 다 따로따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 따로따로 하고 세무계산 따로따로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좀 특이한 게 있다고 그랬죠? 법인 같은 경우 주사업장을 지점에다 해도 되고 본점에다 해도 되고 선택. 개인 사업자는 선택 안 돼. 주사무소에서만 해야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기억을 해주시고. 주사업장만 그렇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자, 밑에 이제 방가로 입은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제도의 효력 뭐 나왔는데 납부만 또는 환급만 통산해서 한다.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참고에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하면 우리가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하는 것이 취지가 어떻습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취지랑 똑같아요. 납부만 발생하고 환급만 발생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막기 위한 거니까 어차피 취지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간주공급, 직매장 반출 간주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때는 이제 사업자별로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밖에 없다.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군데서만 세금 계산서 우리가 이제 발급을 하고 신고 납부도 다 한 군데서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689페이지 과세제도의 효력 뭐 다 아시죠? 모든 거를 한 군데서. 근데 이때는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본점에서만 해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하니까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지점을 선택할 수 없어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자 단위 과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제절차 규정. 얘가 이제 은근히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에 해당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주사업장 총괄납부든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포기든 간에 승인은 필요 있다 없다? 승인이 불필요해요. 승인을 고려하실 필요 없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1번의 신청을 보시면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근데 가로를 밑줄 할 것이면 신규 사업자는 주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은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12월 뭐 한 11일 전까지 하면 되는 거죠? 20일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포기. 포기도 어떻습니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포기를 할 때는 이번에 포기 보시면 어디에다가 어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다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주사업장이 아닌 예를 들면 포기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에 제출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방가로 이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의 신청 포기와 통지 및 포기 후 납세 의무 이행 방법. 1번 신청. 얘도 신규 사업자는 처음부터 할 수 있고 계속 사업자는 이것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방가로 1번의 신규 사업자랑 방가로 2번의 신규 사업자는 좀 다르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규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되어 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밑에 포기도 과세기간 20일 전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지를 하겠죠? 이거는 별도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통지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부분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업장마다. 근데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2개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자 단위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넘기시면, 방가로 이번에 다단계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를 한 것을 다단계 판매업자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겠다. 네. 자, 근데 거기 이제 다음의 경우에 다단계 판매원 직접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 1번.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주의 거래 전부터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오피스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다단계 판매원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해당되는 경우 직전 과세경의 공급 대가에 납부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1년의 공급 대가가 2,400만 원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매출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의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입니다.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면 과세사업자와 똑같이 준용해서 봅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 있죠? 사업자 등록 의무에 근거는 면세 사업만 해야지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거고,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면세과세에 겸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다. 그 다음 밑에 사업자 등록 미이행시 불이익 있죠? 네, 거기 이제 올해 좀 바뀐 내용이 있어요. 개정된 게 있어요.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보시면 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세액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이 작년까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3월 20일 날 사업을 개시를 했는데 원래는 20일 이내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3월 20일 속하는 거니까 7월 20일 이내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한다? 소급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소급해서. 근데 이제 올해 규정은 어떻습니까? 3월 20일이 속하는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 여기 이제 3월 20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아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명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이 별도의 언급이 없었는데, 과세기간 개시일에 역산한 것은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규정 자체가 요 3월 20일이 아니라 당초에 속하는 뭐 1일 1일부터. 근데 이때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이때는 사업자가 아니죠.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가 있냐면, 사업 개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매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일에 1월 1일부터 이렇게 소급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매입세액 공제도 그 이전 거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지금 개정된 취지에 따르면 요 1월 1일 해당되는 시점부터도 가능한 내용으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록, 거기 가산세 부과. 미등록 가산세 부과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시기에 공급가액의 1%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3월 20일 날 했고, 사업자 등록은 3월 25일 날 했다. 여기 이제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 요 기간 동안에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1%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산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20일 이내니까 이거 잘못됐네. 4월 25일이라고 할게요. 4월 25일. 5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4월 25일, 이렇게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1%다. 가산세.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이런 부분들은, 그건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보통 3일 이내 발급을 해야 되고, 추가로 5일에 해당되는 발급 기한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은, 잘못된
기록이라든지 잘못된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 주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10일 이나 기간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등록 거부. 등록을 이제 거부할 수도 있죠.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등록 거부는 언제?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인 경우에만 할 수 있지. 사업을 개시하고 난 다음엔 등록 신청을 거부한다 안 한다? 못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직권 등록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다. 그 밑에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에 해당된 신고일 당일해야 되는 게 상호를 변경하는 때랑 통신판매업체 사이버본의 명칭 또 인터넷 도메인을 변경하는 때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3일 이내의 거구나. 당일에 해당되는 것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3일 이내다 생각을 하신대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 폐업 등의 신고 및 합병시 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무직이 합쳐져 가지고 삼성물산으로 합병이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얘는 이제 폐업을 한다. 그럼 얘는 강남세무서고 종로세무서다. 그럼 폐업된 삼성물산이 합병이 된 법인이 이 제일모직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할 텐데 그때는 강남세무서에 한다? 종로세무서에 한다? 종로세무서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어디가 소멸이 됐어요? 얘가 이제 소멸이 되잖아요. 소멸되는 법인이 있는 종로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뒤에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습 안 하셨잖아요. 오늘 책 나가셨으니까. 자,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잘못, 밑에 답이 있으니까 좀 가리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한 시간은 40초. 잘못된 겁니다. 네, 아리까리한 건 있지만 1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무조건 거래 징수 하든 안 하든 어떻습니까? 재화가 공급이 되면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농가 부업이 소득세가 가세된다는 거는 농가 부업이 소득세가 가세된다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고 농가 부업이 근로소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소득으로 가세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사업소득으로 가세가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업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부가치세법상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가 부업이 가세소득이 되는 거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예를 들면 뭐 닭을 뭐 몇만 마리, 뭐 소가 뭐 몇백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독립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사업자 등록 없이 하는 경우에도 신고 납부해야 되죠. 뭐 4번에 면세사업자 납세 의무가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입니다. 납세 의무지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국외 재화를 공급한 납세 의무가 없다. 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그 2번의 부분 다음 중 부가치 사업장을 가장 잘못 설명한 것. 네, 그거는 이제 답이 2번이죠. 건설업은, 건설하는 장소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소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3번. 옳은 것. 네, 1번은 맞을까요? 아니죠. 국가지방자치단체 나오면 부동산 임대,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 업무 총괄하는 장소. 2번은 무인자판기 업무 총괄 장소 맞는데 추가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게 무인자판기예요. X. 3번은요. 법인은 네, 법인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점 또는 주사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거기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네, 신규로 사업을 할 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근데 5번은요. 거래의 전부를 행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이 됩니다. 법조문이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번도 안 돼요. 그럼 답이 2번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설명으로 옳은 것. 아리까리한 거는 일단 넘어가세요. 네. 네, 거기도 기출 문제인데 답은 이제 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2번이죠.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만 하지 딴 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안 되는 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A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들을 자신의 다른 B 사업장에 부가가치 더하여 신고 납부를 했다. 그럼 A 사업장이 가소 납부한 금액에 대해 납부 불성 시 환급 불성 가산세가 부과된다 했는데 신고를 잘못했죠. 신고를 잘못했어요. A 사업장하고 B 사업장을 합쳐가지고 신고하면 예를 들면 이제 A 사업장에 대한 신고 자체가 이게 이제 신고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를 언급한 거야? 납부 불성 시 환급 불성 시 가산세가 부과된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걸 이제 납부 불성 시 환급 불성 시 가산세가 가산되면 얘는 신고 누락했으니까 얘는 과소 납부를 했죠? 이제 과다 납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과소 납부한 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면 과다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국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붙여줘야지. 모르고 잘못해서 많이 냈으니까. 어차피 가산세 내고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해당되는 부분들, 지연 가산금. 예, 요거는 이제 일종의 지연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거 받을 텐데, 이거나 국세청 입장에서 어때? 똔똔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갑이라고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여기 내고 두 개를 낼 건데, 낸 금액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납부와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신고와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는 것이 적절하겠죠. 예. 그래서 납부 총액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가산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필요 없다? 승인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번 같은 경우에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다. 총괄납부. 그 다음에 5번에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개별, 납부는 주된 사업자. 네, 그래서 X. 자, 넘기시면 이제 5번에 11년도 기출문제. 옳지 않은 거. 네. 거기는 옳지 않은 게 1번인데 왜 옳지 않느냐 하면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자 단위로 해도 되고 총괄 납부해도 되고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도 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강제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등록할 수 있다로 해야지 맞는 말이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잘못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 발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주소가 옮겨졌거나 업종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꾸면 직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급. 그 다음에 3번은 폐업을 한다. 말소해야 되죠. 그다음에 4번은 요거 이제 807페이지에 설명이 좀 돼 있잖아요. 807페이지에 타인 명의 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데 그렇죠? 실제 사업주와 명의상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데 어떤 경우 배우자는 뭡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한 몸이라고. 공동지각모.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타인으로 보지 않아요.
가산세를 부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807페이지에 관련된 가산세 있으니까 807 거기 하단에 보시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가지고 읽어보시고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부가세 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딱 틀린 답이 눈에 보입니다. 4번이죠. 왜?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예 틀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렸죠? 뭐다? 5번 소멸법인. 제1모직, 소멸되는 여기 제1모직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다 아시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가공 영역이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원재료 주는 걸로 다 만들면 임가공 영역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7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은 맞습니까? 예, 총괄할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본점 돈 집사무소. 니은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종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 등록. 일단 말 자체가 뭐가 잘못됐냐면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 등록이 하나예요. 뭐 신규 사업자 등록 이런 거는 없는 거야. 종된 사업장은. X지. 디귿은 예,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면 되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니을은 법인인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선택. 예, 그러면 동그라미. 지점도 가능. 미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됩니다. 미음은 X. 그래서 답은 2번. 기역디얼이야. 자, 그 다음에 8번. 11년도 기출문제. 올바른 것으로 묶인 것. 가로 1번은 올까요? X일까요? X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영리 목적.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X. 가로 2번은 네, 이거는 이제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일단 합병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법인 간의 흡수 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bil 전 실제 합병의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 등빌까지 피합병의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공급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 명의로 세무기간을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 납부한다. 일단은 얘가 피합병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얘가 이제 합병 법인이고 얘가 피합병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제1모직의 상호로 세금기한서를 주고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모직이 폐업이 되었다. 나중에 이제 흡수합병이 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삼성물산이 얘와 관련된 매출과 매입에 해당되는 것을 신고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합병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된다. 왜냐하면 피합병 법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사업장의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25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월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달 단위로 하면 이때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15일 이내 환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25일 이내 환급하고 플러스 15일 이내 환급을 받는 내용들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15일이 아니라 25일 이내에 영세형된 조기 환급 신고는 25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페이지는 821페이지에 거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내용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고 25일, 플러스 25일.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플러스 25일.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달에 속하는 과세 신규로 사업을 개시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면 안분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이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다?
전체를 다 과세표준, 안 분할 수 없을 때는 전체를 다 과세표준, 전체를 다 매입세 공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페이지는 76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5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2015년 1월 1일부터 하겠대요. 그럼 1월 1일부터 며칠이네? 20일 전까지 하면 되죠. 그럼 12월 1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12월 1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1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거는 굳이 따지면 30일 전까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니까 가로 5번에 해당되는 부분도 틀렸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9번 15년도 기출문제. 납세자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1번은 부동산 매매업이죠? 임대업이 아닙니다. 매매업이니까 업무 총괄한 장소에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의 지금 메커니즘 어떻게, 자, 우리가 재화를 수입을 하잖아요. 재화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누구한테 낸다고 그랬나요? 세관장한테 내죠. 그쵸? 내가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세관장한테 관세를 내면서 같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수입 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신고된 장소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화 수입과 관련된 건 어디? 세관장과 관련된 장소에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관의 소재지가 뭐가 된다?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관장한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 그 다음에 3번은 뭐 주소,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장이 없으니까 주소 또는 고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뭐 소진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사업장. 예, 맞죠? 그 다음에 10번 15년도 기출문제 옳은 것. 네, 거기 이제 1번은 어떻습니까? 1번은 법인은 본점도 할 수 있고 지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2번은 사업자 등록, 총괄납부 사업장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면 종된 사업장 신설되는 세무서 가서 뭘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왜 본점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냅니까? 사업자 등록 내는 장소는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주된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은 과세 개시 후가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해줘야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승인이 불필요하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부분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가 아니라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다음 과세기간이요. 그 다음에 네, 올해 기출문제 11번 문제 옳은 것. 이제 뒤에서 배워야 될 내용도 같이 있긴 한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장이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없는 외국법인 매입세 공제 대상의 용역을 국내 제공받아 과세사업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부담해. 이거 이제 대리납부 의무는 이미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공급자가 있는 뉴욕의 로펌이다.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어요. 공급받는 자한테 용역을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에 해당되는 요거 얘한테 줄 수 있다 없다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대리납부를 못하니까. 근데 요걸 이제 100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직접 신고납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누구는 안 되고 과세사업자는 안 되고 누구? 면세사업자나 아예 비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 이 대리 신고납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과세사업자라고 했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는
이런 이제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다? 과세 사업자잖아요. 신고해야지. 3번은 명의상의 사업주가 있고 실질 사업주가 있을 때는 누가 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누가 해야 된다? 실제 기속이 되는 자에게 해야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뭐 법원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겠죠. 4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치 납세 문제 될 수 있다. 5번은 이건 이제 나중에 727페이지랑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운송과 관련돼서 대중교통은 부가치세 면세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중교통은 저가 교통수단인 거잖아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 항공기, KTX 이런 거는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용 전세버스는 과세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